이건 뭐 나중을 위해서 이런 건 좀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fx를 보면 3차 a가 뭐 0이든 아니든 1차가 있는 거죠. 이거 홀수 차수니까 무슨 함수라고 불러? 홀수 차수 다항 함수.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지를 추측해봐. 좋아. 우함수야 기함수야? 오, 얘네들 공부를 안 하는 건가? 아니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그거 구분이 안 되지 지금.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건 알아야지. 지인아?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왜 그래? 이 자식들이. 마이너스 x를 넣으면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바로 적으려고 했는데 우함수 기함수 단어는 몰라도 돼요 사실.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러면 홀수 차수니까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뭐랑 같아? fx랑 같은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부호니까 플러스 함수값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함수값은 플러스로, 이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프상 어떤 느낌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가 x값을 넣었는데 함수값이 여기 있어. 양수지.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던 요 함수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점이 찍힌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요 관계식에 x에다가 0을 넣어보는 거죠. 같다 그랬으니까 x에 0, 0 넣으면 뭐야? 2배 f0은 0이다 이렇게 되지. f0은 0이다, 원점 지난다, 이거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점도 지나, 뭐 이런 구조가 돼요. 요 정도로 파악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알겠지?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기함수다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몰라도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함수가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 그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다라고, 기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면 f는 기함수고요. 원점 대칭이야. 이 문제에서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그냥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fx랑 같은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죠. 얘는 그리면 무슨 대칭? 시원아? y축 대칭. 대표적인 함수는 우리 다항함수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 왜냐면 짝수 4차, 뭐 2차, 6차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런 개념이에요. 돌아갈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 원점 지나죠. 아까 확인했죠. 그러니까 얘는 대략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야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못 그려도 돼. 이런 상황에서 0,2 0,2는 여기가 0이었으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한 요 정도 찍어볼까요? 0,2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방금 그려놓은 f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5다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5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게 접점 정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접점을 어떻게 세팅하면 돼? 옆에다 적을게. 접점은 보통 x좌표를 t로 두면 된다고 했죠. 문자 겹치지 않게 하면 되겠고, y좌표는 f의 y좌표로 t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t 세제곱 더하기 at 정도로 세팅.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야,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접점은 지나는 점, 위의 점, 미분해서 x좌표 넣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해요? f 미분해서 t 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접점에 x좌표를 넣어야 기울기가 돼요. 그럼 이거는 여기 y로 t 표현한 거 그냥 미분하면 되죠.
어차피 미분에서 x 자리에 t 넣을 거니까. 그래서 3t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그게 기울기 5다. 이렇게 정보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뭐 이거 5다라는 정보를 좀 나중에 하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죠. y는 기울기 방금 구했던 3t 제곱 플러스 a 기울기 했어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지나는 점의 x좌표 x 빼기 t 더하기 지나는 점 y좌표 t세제곱 더하기 at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형 3번 푸는 방식을 그대로 다 적용한 겁니다. 그럼 남은 단서가 뭐야? 이걸 어디에서 그었죠? 0,2에서 그었죠. 그 말은 이 접선이 0,2를 지나야 하죠.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는 자 x에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t 전개하면 됩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 3t 세제곱 뒤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T 날라가 안녕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럼 돌아가자 다 구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a 찾아서 fa 구하면 되니까 방금 t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여기로 돌아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곱하면 1, 3 넘어가면 빼기 3 따라서 a는 2까지 이렇게 이쁘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fx의 1차의 개수 a를 찾았고요. 다 적어보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고 구하라고 하는 건 fa니까 a 자리에 2 밀어넣으면 f2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뭐 기함수다라는 게 지금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단원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 해석하는 단원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됐나? 이거 지인이 질문이었니? 됐어? 넘어가자. 자, 101페이지로 가볼까요? 있니? 95번 또? 오 그래요? 좋아요. 195번 가봅시다. 잘 봐. 식이 주어져 있는데 결국은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등장 무슨 함수야? 지인아 이거 무슨 함수야? 그렇지 이제 이런 게 해석이 먼저 되면 좋겠어요.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네. 상수항도 x항이 없잖아. 이거를 0차라고 해석하면 0도 짝수거든. 그래서 짝수 차수 다항함수니까 우함수. 그렇다면 얘는 그려주면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까지 해석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y축 기준으로 포개진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접선을 어디서 긋기 시작했냐면 원점에서 긋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원점도 y축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쪽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와 이쪽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두 접선도 어때? y축 접었을 때 포개지겠네. 이해되니? 그 말은 지금 접점을 P라고 두기로 했는데 둘 다 찍어볼게요. 여기 접점 P, 그 다음에 여기 접점 P'인데 얘네 둘의 위치 관계가 어떻겠어? 어떻겠니? 한결아. 응? 방금까지 나 뭐 설명했어? y축 대칭이다 설명했지. 이 둘은 어떻겠어? 뭐 당연하겠지 그치? y축 대칭일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접점 정보를 세팅하고 또 풀어볼 건데 결론적으로는 P와 P'의 X좌표가 부호만 반대로 돌아갈 거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 그 접점을 P와 P'이라고 할 때 삼각형 OPP'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의 넓이 구하는 건데 요거 무슨 도형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 같지 그지? 그거를 이제 확신을 한번 잡아봅시다.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세팅한다. 이쪽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세팅하는 게 낫겠죠. 양수를 다루면 편하니까. 그래서 x좌표를 t. 그럼 y좌표는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를 편의상 fx라고 표현해보면 여기는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ft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식 세울 때 구체적으로 쭉 씁시다. 괜찮죠? 자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 정보 세팅했습니다. 이제
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몇 번째 유형일까? 1번, 2번, 3번. 1번은 접점이 있을 때예요. 지금 없잖아. 없었던 거 우리가 만든 거고. 1번은 접점 정보가 있을 때, 2번은 기울기가 있을 때, 3번은 곡선 밖의 점이 있을 때. 몇 번이야 이거? 3번이지. 그렇지. 3번. 왜? 우리 원점에서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번이고 2번, 3번이 접점 세팅.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자, 가보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는 미분해서 t 집어넣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미분한 것에 t 집어넣는다. 4t 세제곱 빼기 4t. 이게 기울기가 될 거고요.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접점을 쓸 거야. x좌표 t 더하기 y좌표. 아까 ft라고 퉁쳐놨던 위에 x자리에 t를 넣어서 가져오면 되죠.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 이렇게. 그래서 3번 유형이 제일 좀 귀찮은 유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단서가 아까 마지막 해석했던 원점에서 그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0 지난다.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0은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t를 전개하면서 가져오면 4제곱짜리는 개수가 마4 플러스 1이니까 마3t 4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t제곱 뒤에 마이너스 2t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또는 이항을 다 할게요. 3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은 0. 얼추 보면 좀 복잡한 녀석인데 여전히 뭐야? 2차, 4차 짝수 차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 2차를 일단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고1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먼저 2차 방정식을 먼저 생각해보자. 3a 나중에 익숙하면 이 상태에서 미지수를 t 제곱으로 잡으면 돼요. 2a 마이너스 8은 0. 자, 인수분해가 돼야 우리가 이제 매끄럽게 흘러갈 텐데 여기는 3 곱하기 1 정도로 보고요. 몇 곱하기 몇으로 쪼개면 크로스 곱 합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까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4 곱하기 2 6을 만들면 여기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4와 a 마이너스 2 곱한 게 0이다. 여기서 암산 좀 가져가 볼게. a 값이 t 제곱이었고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4, 두 번째는 2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적은 걸 생략했어요. 그런데 t 제곱 t는 실수니까 실수 제곱하면 음수는 나올 수가 없겠군. 이 녀석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그냥 언급하고 올 걸 그랬네. 접선을 여기서 2개 그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접점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접점 2개 나와야 해를 알고 가면 t 값이 2개가 나오는 거니까 맞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요가 양수 쪽이 루트 2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예상했던 대로 y축 대칭 구조로 부호만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 구했잖아, 그러면. 그치? 하면 이등변 삼각형인 확인이 됐고 요놈 P에서 P'까지를 밑변, 그 다음에 요만큼을 높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쌤은 이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점을 찍어놨거든. 뭘 확인해 봐야 돼? 얘네들의 y 값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괜찮지? 그러면 t 자리에 루트 2를 밀어 넣어도 되고 아니면 t 제곱 대신 2로 갈아 끼워도 됩니다. 이해되니? 아까 t 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제곱이 조금 귀찮다라고 하면 제곱 대신에 2로 갈아 끼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f에 루트 2를 집어넣은 건 t제곱을 2로 갈아 끼운다. 그럼 앞에 거는 2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2 곱하기 t 제곱 대신에 2로 갈아 끼울 거고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야? 4 빼기 4는 날라가고 8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는 극대극소 배웠으니까 4차 함수의 극대값으로 존재하는 8의 위치랑 그 다음에 P와 P' 접점의 y좌표가 다 일치하죠. 요런 상황이야. 그랬었네. 그래서 높이는 8,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2루트 2,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장
102페이지 가봅시다. 여기는 있나요? 58번. 98번? 또? 200번 또 있나요? 102페이지. 자, 그러면 위쪽은 괜찮니? 196, 197? 아직 안 풀어봤어? 다음 주에 할 게 많겠다, 그지? 자, 198번으로 가볼게요. 뭐 거의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또 물어보자.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보이지 이제 조금씩. 개수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차수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얘는 0보다 큰 쪽만 보래요. 아쉽군. 그 위를 움직이는 점 P랍니다. 그림에서 잘 표현됐는데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P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요 정도 그림에서 찍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요거도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좀 쉬운 유형에 속하는데요.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려야 되거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y를 이항하면 y는 3x 마이너스 20,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으로 그리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잘 봐. 그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대요. 거리라 하면 음수는 나올 수 없잖아. 길이니까, 그지?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0 이상인 값인데 최소가 되도록 하래. 그럼 제일 좋은 건 0일 때잖아. 그럼 봐봐. 지금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이런 상태지만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그려진지를 몰라.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3차 함수 그려놓고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만난다고 생각해봐. 거리가 얼마겠니? 최소 거리가 0이겠지. 왜? 만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0이겠지. 여기서도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1차 함수 위의 점까지 거리가 1차니까 0이겠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겠냐고. 아니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의 뉘앙스,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한다는 이런 문제의 뉘앙스는 얘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x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쪽도 다 그려지지. 이렇게. 그러면 어때? 만나게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거리가 당연하게 0이 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0보다 크다로 제한을 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더라. 해서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와, 그러면 최소가 될 때가 언젠지를 찾아야 그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요거는 3차 함수도 그렇고요. 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차 함수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잘 봐봐. 몇 가지만 표시해 볼게요. 3차 함수 위의 점, 요런 점 P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는 우리가 수학적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럼 만약에 원점에 가까운 요 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까지 거리를 얘기해. 그럼 둘이 좀 비슷한데 우리 최소를 찾고 싶잖아. 최소는 가만히 보니까 한 이쯤 어디 와 있으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디테일을 가볼까? 한 요쯤 어디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정확히 찾아야 된단 말이야. 적당히가 아니라. 적당히 해서 뭐 미지수 세팅 못 하잖아. 그래서 어디일까요? 해요. 그거를 찾는 방법이 뭐냐? 지금 쌤이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두 개, 원래 주어진 직선에 수직인 선분 두 개 그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보면 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잖아, 그치? 평행 이동하면 얘 기울기가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3차 함수 곡선으로 점점 가깝게 가져가 봐. 자, 아직 안 만났는데 요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까만색 직선과 평행 이동시켜서 기울기는 같지만 위치가 다른 빨간색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면 요만큼이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3차 함수랑 만날 때까지 쭉 평행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쯤에서 누가 마중 나와요? 점 하나가 마중 나오지. 딱 만나는 거기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르죠. 이해되니? 결론은 직선의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곡선 쪽으로 또는 원이 있다면 원 쪽으로 또는 이차함수가 있다면 이차함수 쪽으로 자꾸 가져가 봤을 때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점이 접점이고 거기가 거리를 쟀을 때 가장 짧은 길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 이차함수 또는 나중에 배울 여러 가지 함수에서 다 적용되는 내용이야. 괜찮나요? 그럼 기울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렇지. 3이에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유형 중에 몇 번째 유형이 돼?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점 찾기. 이렇게 됩니다. 접선 찾기. 이해되죠? 그렇게 흘러가 볼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지만 뭐가 없어요? 접점 정보가 없죠. 그럼 또 똑같이 갑니다. 어디 위에? 자, 요 녀석을 이제 fx라고 칭하면 fx 위의 점 접점을 우리가 세팅하면 되겠죠. 접점 정보의 x좌표는 t 이렇게 될 거야. y좌표는 ft라고 일단 할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f 미분해서 접점 x좌표 t를 넣으면 기울기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면 3 약분될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얼마다? 3이다. 간단하죠? 그러면 t 제곱이 9고 t 값은 제곱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입니다. 누굴까요? 시원아. 위기가 오는 것 같으니까.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렇지. 그럼 왜? 처음부터 우리가 3차 함수의 0보다 큰 쪽만 보기로 했잖아. 그럼 접점도 0보다 큰 데서 있겠지. 그래서 여기 접점으로 세팅했던 녀석은 3, 이렇게 되겠죠. 접점은 3, y좌표는요 함수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은 9 빼기 1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점으로 찍어놨던 곳이 3, 마이너스 9 요걸 우리가 P 접점이라고 할 거예요. 거리가 최소일 때 점을 구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그 점에서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야 이거? 빨간색 직선 구하란 얘기네, 그치? 근데 다 왔다. 왜? 기울기 있지? 지나는 점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을 L이라고 해봅시다. L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 지나는 점 3, 마이너스 9. 그래서 X 빼기 3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3X 마이너스 18. 얼른 해보자. 기울기 3짜리고요. Y절편이 음수 마이너스 18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8. 그렇다면 X절편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X축, Y축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겠죠. 할만하죠? 그 다음 20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의 동그라미 많은 내용들이 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명제도 쓸 수 있고 현지야? 졸리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명제도 쓸 수 있고요. 미분 가능과 관련된 두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롤의 정리,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가 더 큰 개념이라 그랬죠. 거기에 부분으로 롤의 정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평균값 정리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평균 변화율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A, FA와 B, F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지. 이거랑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그렇다 그랬어. 괜찮지 여기까지? 그런데 C 값은 어디 있어야 돼요? A가 작고 B가 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 값은 그 구간 안에 들어 있어야 해. 요게 평균값 정리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돌아가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단선을 일단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나중에 보고요. 여기를 봤더니 극한을 보내는 대상에 뭘 비교하고 있냐면 F에 뭔가를 넣었으면 이거 Y 값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y의 변화량을 구하고 있어요. 델타 y라고 표현하던 거. 그게 생각해보면 어디에 들어있니?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y 증가량. 요거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왼쪽에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리미트는 조금 이따가 보고 f x 플러스 3 빼기 f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y 증가량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적어준다 그러면 밑에는 뭘 적으면 돼요? 그대로 밀어넣는 녀석을 빼기로 연결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가 같은 거고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랑 같으면 아까처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분자는 원래 있던 거고 분모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써준 거죠. 분모 얼만데? 계산해보면 x는 빼지니까 없어질 거고 3 빼기 빼기 1은 4잖아. 그러면 보정해주면 되지 뭐. 곱하기 4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의 대상을 이런 모양,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극한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됐니? 여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좀 이쁘게 표현해볼게요. 여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평균 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랑 같은 f'C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괜찮니? 근데 C가 어디 들어있어야 돼?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되죠. x 플러스 3이 커요? x 마이너스 1이 커요? 플러스 3이 크지. 그러니까 이러한 만족하는 C는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아니라 C가 x 플러스 3보다는 작은 범위에 반드시 들어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를 쓴 겁니다. 이거는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을 적용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주어진 식 대신에 뭘 써요? f'c를 쓸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c 곱하기 4 이렇게 바뀌겠죠. 되게 간단해졌지,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구간으로 돌아와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 빼기 1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x 플러스 3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c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극한을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 c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바꿔도 무방하다. 오케이?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f'c를 c를 무한대로 보내라. f'x를 무한대로 보내라. 구조가 똑같지. 그러면 그거 대신 뭘 쓸 수 있어? 극한값 2를 쓸 수 있다고. 따라서 결론 얘는 2 곱하기 4가 되겠죠. 8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할만하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 확인 체크는 괜찮니? 확인 체크 문제들을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07페이지로 가봅시다.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아 나랑 했니? 했나요? 왜 필기가 안 따로 했니? 오케이. 그때 다 질문으로 받았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럼 더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난 시간 숙제였나? 115페이지로 가봅시다. 여기 있는 질문 있나요? 다음 페이지는? 질문 232번. 네, 가봅시다. 다른 친구들도 질문 있나요? 가볼게요. fx 그래프 위의 점 동그라미 치고요.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해야겠지. 미분해서 뭘 넣어요? x좌표 1 넣겠죠. 위에 점 접점이니까.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됐어요. 오? 이제 극대극소 정보가 들어왔는데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일단 뭐가 돼? 얘가 3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리고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요거까지입니다. 자, 일단 가봅시다. 먼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6이다가 있네요. 그죠? 가봅시다. f 프라임 x부터 구해보자. 미분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의 기울기는 접점 x좌표 1을 대입하면 되겠다. 3 더하기 2a 더하기 b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요게 얼마여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 6이어야겠죠. 요렇게 되겠니? 요거 정보 하나 됐나요? 그 다음에 위의 점 1,f1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봐봐. 지금 3차 함수 f를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접점이 1,f1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x값이 1이야. 여기서의 접선이 누구냐면 y는 6x 빼기 1이라는 녀석이거든. 그러면 f를 통해서 1의 함수값을 구하진 못해도 직선을 통해서 여기 구할 수 있죠. 1 넣으면 얼마야? 5죠. 아, 그래서 1 넣으면 5. f에다가도 1 넣으면 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오, 직선을 통해서 y좌표를 구했으니까 돌아가서 f에다가 1을 넣으면 5가 나와야 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암산전 할게요. x에다 1 넣을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예요. 맞지? 그럼 여기로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야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A, B, C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단서 식 하나, 두 번째 식 하나. 우리가 연립방정식 생각해 봤을 때 미지수 3개 있을 때 식이 3개 있으면 풀 수 있죠. 그치? 식 하나만 더 얻어내면 되는데 우리가 쓰지 않은 단서가 뭐 있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즉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2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단서가 3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와, 그러면 요놈과 요놈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건 냅다 더하거나 냅다 빼면 되죠. 식 그대로를 두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냥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6 a는 없어질 거고 2b가 6 그래서 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b가 0이면요 b 0 넣고 등식 계산하면 2a가 3이니까 a는 2분의 3이야. 와, 거의 다 찾았다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고 했으니까 그거까지 가봅시다. a는 2분의 3이고 b는 0이고 c 더한 게 4야 이렇게 되니까 그럼 c는 4에서 2분의 3을 빼면 되겠네요. 2분의 5 다 구했다. 괜찮죠? 그래서 F3은요 뭐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넘어갈게요. 자, 117페이지로 가봅시다. 36번 또 3번 또 가볼게요. 233번 3차 함수 f가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고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은 극소값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f에다가 1을 넣은 그 y 결과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다를 준 거고요. 이게 단순한 함수값이 아니라 극소야. 그럼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미분에서 1 넣으면 0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죠. 괜찮나요? 그래서 와, 극대값 얼마 또는 극소값 얼마 이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극한 정보네. 우리가 이건 많이 하던 거니까 또 가보죠.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가 뭐야? fx가 3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0으로의 극한이나 함수값이 똑같다. f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모양 맞추기 해가지고 미분계수 정의도 들고 오라고 했어요. f0이 0이니까 분자에다가 빼기 f0을 올려놓을 수 있죠.
그럼 그거는 곧 뭐에 대한 정의가 돼? 미분계수 f' 0에 대한 정의가 되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런 정보까지. 자,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눈치니까 선생님 잠깐 적어 드릴게요. x를 0으로 보낼 때 주어진 모양을 식의 값은 바뀌진 않지만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정의에다가 맞춰서 모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fx 아까 f0은 0이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f0을 빼놔도 상관없죠. 이렇게입니다. 그럼 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x 빼기 0,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 f 프라임 a 미분계수 정의, 이거는 f 프라임 0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지? 와, 그럼 정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f1은 뭐 이렇게 f1은 f 프라임 1은 그 다음에 f0은 0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설지 보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3차 함수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계수들을 쭈루룩 찾으면 되거든. 그런데 좀 더 간결하게 가볼게요.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상수항이 0이다. 상수항이 없다야. 상수항 버리면 되는 거지. 즉 x를 인수로 갖는다니까. 얘는 뭘까요? 미분하면 상수항 날라가지. 1차의 계수가 이제 상수항 역할을 해. 근데 1 넣으면 0이래. 아니 뭐 그런 얘기 쏘리. 그냥 1 넣으면 0이라니까 도함수는 뭘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잘못 봤네. 이게 f 프라임 0으로 봤어요. f 프라임 0은 0이다라고 하면 1차의 계수도 0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치? 좀 다른 얘기였고. 자, 그래서 f0은 0이다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러면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까지만 써도 되겠죠? 상수항 어차피 0은 0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부터 구해보죠.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정보 하나 챙겨놓고요. 두 번째, 이제 도함수 구해서 미분계수 구할 거니까 f'x를 구해놓죠.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 f'1은 3a 더하기 2b 더하기 c고 그게 0이다. 식 하나 더 얻어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0 집어넣을 거죠? 와, 요거는 알려주는 거다, 그지? f'0은 마이너스 2다라는 거는 누구를 알려준 거야? 여기 c를 알려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거 보자마자 처음부터 상수항을 마이너스 2로 세팅해 놓으면 되겠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네요. 만약에 f'0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하면 1차의 계수가 상수항으로 이제 도함수의 상수항으로 존재하는데 0 넣으면 앞에 거 다 날아가고 상수항만 남을 거니까 여기 나온 마이너스 2는 원래 함수 f의 1차 계수구나. 그럼 처음부터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였어요. 괜찮니? 그러면 돌아가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c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관계식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죠?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녹색 칠한 두 가지만 연립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고 두 배를 할 걸 그랬네요. 두 배 합시다. 뒤에 거랑 연립하려고요. 다시 2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a 더하기 2b가 2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빼면 a는 4. 그럼 a가 4면 b는 아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a, b까지 다 찾았으니까 fx 다 찾았다. 마이너스 1 함수값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요거는 많이 보던 거지, 그치? 우리가 그 미분계수 배우기 전에 극한 단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분모가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간다 하고 다시 fx식을 올려놓고 극한을 구했어요. 그죠? 그때 목표가 분모 0 되는 요 녀석 약분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니까 어때? 미분계수가 얼마다 해서 미분을 이용하기 시작하지. 그지?
그게 조금 더 간결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2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 3차 함수고요. gx는 이렇게 이제 끊어놓은 함수를 앞으로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 끊어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상하기에 연속 얘기 정도는 할 겁니다. 볼게요. gx는 3에서 이렇게 끊어놨는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꼭 두 가지를 하라 그랬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이거 항상 참인 명제니까 체크. 두 번째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정의는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또는 그래프에 접선을 그을 수 있다인데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gx를 끊어놨지만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따로따로 볼게요. 먼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b 빼기 fx인데 b는 상수고 f는 3차인데 뺀다고 해서 뭐 달라지니?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로 바뀌는 3차 함수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는 각자 그냥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녀석이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fx 3차 함수 연속인 함수야. 연속이 미분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까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만족하려면 어디만 보장시키면 돼? 3에서 연속임을 보장시켜 놓으면 돼. 이게 첫 번째야. 괜찮지? 그래서 1번 gx는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서술형을 쓴다 그러면 안 쓸 거지만 구두로 설명해 볼게요. 연속의 정의는 3번 푼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 여기서는 뭘 보겠어? 3의 좌극한을 보겠죠. 여기서는 함수값과 우극한을 보겠죠. 그래서 리미트 x를 3으로 마이너스, 리미트 x를 3으로 플러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좀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지? 서술형은 그렇게 하시거나 표를 그리시거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볼게요. gx가 3에서 연속임을 g3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위쪽에다가 엄밀히는 위쪽식을 쓰는 거는 3보다 작은 쪽이니까 3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대상이 누구야? 그냥 다항함수야. 그러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3이라고 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죠.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위쪽에 쓰기는 b 빼기 f3으로 쓰겠지만 이거는 엄밀히 3의 좌극한을 구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함수값과 우극한은 밑에다가 3을 넣은 거니까 f3 이렇게 써주는 게 연속을 확인하는 가장 간결한 방법이야. 괜찮죠? 요게 어때야 돼요? 얘네 둘이 같아야 연속인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같으면 b 빼기 f3이 f3이니까 넘기면 b는 2배 f3 이렇게 될 거니까 f3 구해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f3 함수값 구하겠습니다. 자, 3 세제곱 27 빼기 6, 9, 54 더하기 3a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앞에 마이너스 27 뒤에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7 따라서 얘는 3a 마이너스 17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결론 여기서 아까 b는 f3의 2배라고 했으니까 b는 6a 마이너스 34 이렇게 관계식 하나 얻어냈다. 괜찮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요 단어 때문에 두 가지 연속 미분 계수 찾기 흐름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x는 3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3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왜 3에서만 보냐? 다시 한번 요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3차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 아주 이쁜 함수라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차피 만족되니까 끊어놓은 데서만 보면 되겠다. 괜찮죠? 잠깐 든 생각이 방금 연속 확인했잖아. 그런데 우리 그 미분 가능 단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그때 가장 먼저 뭐 확인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확인하지.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그거의 영명제는 아니지. 대우명제는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하다도 참인 거잖아. 그래서 불연속인 걸 찾으면 걔는 미분 불가니까 간단하게 제끼는 거죠.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불연속이 됐어. 그럼 미분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야 하니까 어디서만? 3에서만 미분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죠. 즉 x는 3에서 미분이 가능,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g'3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gx를 그냥 미분해요. 엄밀히는 우리 예전에 정리했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미분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상수 b는 날라가고 f 미분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냥 f 프라임 x가 되겠죠. 얘네들을 끊어놓은 기준이 x는 3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g 프라임 3이 존재해야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위쪽은 3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한 것에 넣은 거니까 이거는 엄밀히 좌미분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3 집어넣은 거는 우미분 계수를 얘기해요.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럼 결론은 얘네 둘이 같으려면 f'3이 얼마?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f'3은 0이다. 자, 그래서 f 아까 미분해 놓은 게 없었나? 없었네. 미분하자. 여기다가 할게요. f'x는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a가 될 거고 얼추 보이네요. 그죠? a 구할 수 있겠구나. f 프라임 x 자리에 3 넣으면 27 빼기 36 더하기 a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9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자, a가 9면 아까 관계식에 b는 6a 빼기 34였으니까 b는 54 빼기 3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4 그래서 20 깔끔하게 A, B 다 찾았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그랬을 때 함수 gx의 극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머, 극소? 찾아와야 되잖아, 그치? 자, A, B는 이렇게 찾았고요. 쉽지 않네. gx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gx는 위에 거 x가 3보다 작을 때는 b라는 20에서 f를 뺄 거거든. 암산할게요. 20에서 f를 빼면 상수항은 20 빼기 10이니까 10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부호를 다 바꾸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ax인데 아까 9였으니까 마이너스 9x 그리고 아까 상수항이 20에서 10 뺀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거는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 간단히 확인해 보면 3에서 연속이니? 연속이겠지 뭐. 3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위의 함수를 쓰고 x가 3 이상일 때는 아래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위에 거 3차 밑에 것도 3차라서 어쨌든 극소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맞지? 둘 다 하는 겁니다. 좀 귀찮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얘를 px라고 하고 얘를 qx라고 해서 각각 구해보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선생님 오른쪽에다 할게요. 자, 위쪽 x는 3보다 작은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녀석 미분합니다. p'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사실 이거 아까 미분했던 거에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마삼 묶어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그럼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적지 않아도 자, 도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라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인수분해 해봤더니 1, 3에서 만나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 3에서 만나고 P' 이렇게 생겼으면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간이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극소값은 언제입니까? 1일 때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3보다 작은 쪽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소값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그 함수 값을 구해야 극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G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1 집어넣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결과 그냥 쓸게요. 1 집어넣으면 극소값 6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3 이상의 정의되어 있는 3차 함수 gx를 보겠습니다. qx를 볼게요. 그러면 q 도함수를 또 구해보자. 요거는 f 미분한 거랑 똑같죠? 아까 f 미분한 게 어디 있었니? 3x 제곱 빼기 12x a는 9. 그럼 위에 거랑 사실은 똑같죠? 3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니까 똑같이 1, 3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되겠네요. q 프라임. 그래서 여기가 1이고 3이고 부호를 부여하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어딜 봐? 3 이상만 쳐다봐. 3 이상만 쳐다본다고요. 와, 그러면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니? 바뀌는 데가 없지. 그럼 여기는 극대극소가 없습니다. 괜찮지? 결론 끝.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위에 거는 3 이하의 도함수를 본 거잖아, 그치? 밑에 거는 3보다 큰 이상인가? 위에 게 3 미만, 밑에 게 3 이상의 도함수를 본 거잖아. g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잘 봐봐. 위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경계를 가지고, 이거 뭐야? 경계를 가지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질 거지.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3보다 지금 작은 영역만 갖다 쓸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것만 쓸 거예요. 두 번째, 밑에 그래프로 내려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3 이상인 부분만 쓸 거니까 이 부분만 쓸 거예요. 이게 gx의 각각 부분이거든. 근데 아까 gx가 뭐라 그랬죠? 연속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3에서 붙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한 번에 그려주면, 자, 위쪽에 있는 녹색 내려오다가 증가하다가 내려가기 준비를 하는 데까지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로 갈아타면 돼? 밑에 그래프로 갈아타면 돼. 그치? 그러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붙여놓고 이렇게 생긴 거야. 요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gx 그래프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요거보다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gx를 정의하고 그 gx와 상수함수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뭐 ht라고 하자 이러네. 그러면 ht가 불연속인 곳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h가 불연속인 게 어디니? 여기지. 0개에서 1개, 2개로 싹 바뀌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정답은 극소값수 아까 6 찾은 거야. 저게 끝이고 선생님이 여기 추가 설명을 했던 거고요. 됐나? 넘어가 보자. 지금 잠깐 이 사이에 연습 문제가 없었네. 최대 최소로 가서 130페이지 가볼까요? 54번. 또 있나요? 가보죠. fx 3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그려질 것 같은데, 0과 1 사이에서의 극대값을 가져야 되고 1과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구체적으로 풀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는 3차 함수의 전체 개형과 4차 함수의 전체 개형이 들어있어야 되거든. 3차 함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2번 꺾여서 그려지는 거 맞지? 그리고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섰다가 증가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마지막은 계속 증가하는 거 또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이거 반대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경우는 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얘의 도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지. 요런 모양이 나오려면 즉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나오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 말은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이랑 몇 군데서?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요것까지가 딱 떠올라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가봅시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면 3x제곱 2 내려오고 k-3의 x 1차 그리고 x 미분하면 상수항 2-k 그리고 마삼은 날라가겠죠. 자, 이거를 뭐 어쩌고 지지고 볶고 하려는 건 아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3 양수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극대값 극소값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극대값 극소값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데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이렇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야 해까지. 오케이? 자, 그럼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여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래프는 그리지 않겠지만 여기 x값에서 원래 함수는 극대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원래 함수가 극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 x값에서 x값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위로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극대값을 갖는 범위가 0에서 1 사이래. 그러면 극대값은 이렇게 해서 증가감소 여기잖아, 그지? 이게 0이랑 3, 0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에다가 x 표시를 해보면 범위 표시를 해보면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거나 또는 1은 뭐 이 정도 있어도 상관없죠, 지금은. 극대가 여기 0과 1 사이에 끼워져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니? 근데 0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돼. 괜찮나요? 그런데 극소값은 1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면 되니? 안 되지. 극소를 끼워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쯤에 1이 들어가고 2는요. 극소를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이게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0을 도함수에 넣으면 함수값이 양수야. 1을 도함수에 넣으면 함수값이 음수야. 2를 도함수에 넣으면 함수값이 양수야. 요거는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면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0과 1 사이에 극대를 가지게 하는 x가 들어가는 거고 1과 2 사이에 극소를 가진 x값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요.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0은 여기에 1은 여기에 2는 여기니까 그거 사이사이에 극대 극소가 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 도함수예요. F'에다가 제일 왼쪽에 있는 0을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2 빼기 K인데 이게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놔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K의 범위는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도함수에다가 1을 넣어서 1 넣어볼게요. 조금 복잡해졌네요. 3 더하기 2배 K 빼기 3 더하기 2 빼기 K 정리. 2K-KK 3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건 어때요? 음수 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0보다 작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K의 범위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남은 거 하나. 2의 함수값은 이제 양수로 올라가야겠죠? 도함수에 2를 넣어보자. 12 더하기 4배의 K-3 더하기 2 빼기 K 4K 빼기 K는 3K 12-12 날라가고 플러스 2가 어때요? 양수여야 돼. 그치? 따라서 여기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셋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보면 되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네 둘 겹쳐놓은 거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갈게요. 259번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요. 좋아. 또? 좋아요. 또 있나요? 가봅시다. 자, 259번 볼게요.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려 제끼면 되죠, 그죠? 그런데 보자. 이 그래프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한대요. 상황을 봐봐. 어머, 가만히 보니까 상수항이 없어요. 인수분해를 볼게요. x를 그냥 묶어내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런 구조잖아, 그치? 그럼 일단 0이라는 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점에서 x축이랑 접해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그려보자고. 여기가 x축이라고 가정하고요. 0에서는 그냥 만나야 되지.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접하니까 근이 이미 3개가 있는 거야, 0을 포함해서. 그러면 중근이 0이 아닌 다른 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0은 지나면서 x축이 한번 접하게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는 0 오른쪽에 접점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두 번째는 굳이 그럴 필요 있니? 0 왼쪽에, 즉 0보다 작은 쪽에서 접하고 0이랑 만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접점이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니? 자, 그런데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 줄 보면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랍니다. 극소값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함수값이야. 마이너스 4는 음수죠. 극소값을 표현해보면 여기거든. 얘는 여기거든. 둘 중에 누구야? 1번이지. 왜? 두 번째 거는 극소값이 0이야. 근데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림이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준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 이미 fx라는 녀석의 개형을 이미 그려놨고 f가 이거거든. 중근을 갖는다까지 했으니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함수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면 되지. mn은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0이라는 식은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라는 0이 아닌 다른 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fx의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1은 유지를 해주면서 fx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x와 x 빼기 알파의 완전제곱 형태. 중근이니까 맞죠? 인수 2개 가져간다. 알파는 그러면 어때요? 양수여야 되겠네. 지금 그래프 그려놓고 보니까 오른쪽에서 접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파는 양수 찾을래요. 요렇게까지 가져오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해서 그래프를 특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극소값이라는 데에 정보가 하나 더 들어있어. 뭐야? 미분에서 뭔가를 넣으면 그게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요거겠지. 왜? 얘는 극대를 만족하는 x값이니까. 그러면 요거 말고 요거는 누구겠는데 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 일단 극소를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곱미분으로 갈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생략하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2x에 차수 하나 까서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통인수 마이너스 하나랑 x 빼기 알파씩 하나 이렇게 묶어낼게요. 그러면 뒤에 덩어리는 x 빼기 알파 하나 남을 거고 마이너스랑 x 마이너스 알파 나갔으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묶이겠네요. 맞지?
그래서 결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뒤에 덩어리가 3x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극대 극소의 후보인데 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알파 x는 이라고 쓸게요. x가 알파 또는 3분의 알파죠. 그러면 극소를 갖게 하는 x값은 둘 중에 누구? 3분의 알파. 알파는 극대였으니까. 그치? 따라서 결론 x는 3분의 알파에서 극소를 갖는 거니까 f 함수에 3분의 알파를 밀어 넣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f 어디 갔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다 넣을 거예요. mn은 마지막에 그냥 개수 찾을 거야. 그래서 3분의 알파를 밀어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알파 괄호 열고 3분의 알파 빼기 알파의 제곱 요 녀석이 마이너스 4야 라고 할 거예요. 괜찮죠? 자, 양쪽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3분의 알파 곱하기 자 괄호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제곱하면 9분의 4 알파 제곱 그놈이 4더라. 잘 보이죠? 4 약분하고 9, 3, 27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27이면 실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 3이죠. 알파 세제곱이 27이니까 알파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를 찾은 거예요. fx한테로 돌아올게요. 알파는 3이었으니까 fx식은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전개하면 위에 fx식 개수 비교 이렇게 되겠네요. 자, x 빼기 3 제곱하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은 6, n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쌤이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중간에 언급만 했는데 우리 중간에 뭘 찾았어요? 극소값을 갖게 하는 x값을 찾았지. 그게 요 값이었거든. 요게 얼마였냐면 3분의 알파였지. 3분의 알파. 그럼 잘 봐봐. 쌤이 이거 다시 한번 그려주긴 할 건데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알파지. 그리고 x축을 쭉 그어 놓으니까 여기서 지나가고 여기는 접하는 상황이야. 여기는 교점, 여기는 접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0에서 알파까지 거리가 알파인데 0에서 3분의 알파까지는 거리가 3분의 알파니까 몇 대 몇일까요? 1대 2. 왜냐면 3분의 1, 3분의 2겠으니까, 그치? 1대 2. 이 비율은 항상 성립하더라. 왜 그러냐면 봐봐. 이제 오른쪽에다가 적어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됐지? 3차 함수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처럼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면 극소값이랑 똑같은 상수 함수를 그었을 때 여기 보이죠? 점, 교점, 그 다음에 여기는 접하는 접점일 때 여기가 지금 극대를 갖는 곳이잖아. 도함수가 는 0이 되는 곳. 이렇게 잘랐을 때 몇 대 몇이겠냐고. 요게 지금 거의 1대1처럼 그렇지만 이게 몇 대 몇? 몇 대 몇? 1대 2가 되더라라는 걸 증명을 잠깐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모양을 잘 보시면 나중에 이게 이제 3차 함수를 다룰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면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는 이 상태에서 식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해볼게. 얘를 평행이동 할 수 있잖아, 그치? 평행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져올 수 있냐면 얘를 x축 위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치? 심지어 얘를 교점을 여기 교점이잖아요, 그치? 여기를 원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되겠니?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막 평이를 내 맘대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아까처럼 알파라고 세워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방금 문제에서 힌트를 얻었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f라는 함수를 세팅을 하면 x라는 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최고 차이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a로 세워주고 x 인수 가지고 x 빼기 알파 제곱 인수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갖는 모든 3차 함수는 이런 형태로 다 평행이동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 일반적인 얘기란 얘기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어디 찾고 싶어요? 극대를 가지는 x값과 극소를 가지는 x값을 찾고 싶은데 이미 여기서 극소를 가는 x값은 알파인 거 알아. 그럼 극대를 갖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도함수 곱미분 a x 빼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a 2배 내려와야겠죠? 2배 a x 빼기 알파. 그러면 a 하나랑 x 빼기 알파를 이렇게 묶어내면 첫 번째 덩어리는 x 빼기 알파, 두 번째 덩어리는 2x만 남겠죠. 아까 풀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3x 빼기 알파죠. 그러면 얘가 는 0을 만족하는 x값은 알파랑 3분의 알파야. 일반적으로 풀어주니까 계속 이런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볼게요. 요렇게 생겼고 아까 그려놓은 게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지? 여기서 여기가 얘가 0일 때 얘가 알파였거든. 그럴 때 극대를 갖는 곳에 x값이 3분의 알파였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1대 2라는 거 항상 그렇다고. 항상 그래.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는 교점이죠. 여기는 접점이죠. 접점에서 사실 중근 같지. 근이 몇 개? 2개. 그래서 그쪽을 비율 2라고 생각하는 거야. 접하는 쪽을 비율 2.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럴 때 여기가 접점이지, 여기가 교점이지, 여기는 이제 극소를 갖게 되지. 접점 쪽이 비율이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2대 1이야 라고 하면 요 좌표를 찾기가 쉬워져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했던 거 해야 돼. 식 세우고 미분해서 는영인 x를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요렇게 좀 간결하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 한번 써가지고 문제 적용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프까지 안 갈 거니까. 그런데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 단원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려워.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좀 챙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내려가서 261번으로 가볼게요. 무슨 함수? 기함수. 그렇지. 원점 대칭 이런 거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도함수도 구해볼 수 있고 다 해보자. 도함수 구해서 부호 판단해서 증가 감소한 다음에 그래프까지 다 그려볼게요. 3x 제곱 빼기 3이고요 3 묶어내면 x 플러스 1과 왜 잘 안 써지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이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만나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까지 바로바로 적어볼게요. 증가 감소 증가 f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다 그냥 그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해석 들어가 봅시다. 1번 기억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맞죠? 이거는 f를 그리지 않고도 도함수, 2차 함수가 x축과 두 근에서 만나는 걸 봤으니까 둘 다 갖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x가 2 이상이면 입니다. x가 2 이상이면 f의 범위를 구하래. 2가 어디 있는데?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지. 요렇게. 그럼 뭐가 궁금하죠? 함수값이 궁금하겠지 뭐.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 f2를 구해보자. 도함수에다 넣으면 안 돼요. 함수 fx에다 넣어야 돼. 2를 넣으면 세제곱 8 빼기 3, 2, 6 여기가 함수값 2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x가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 이상은 이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최소값이 2가 된 거야. 그 이후로는 x가 커지면 y값도 2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의 범위는 2 이상이다. 맞는 얘기죠. 최소값이 2다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절대값 x가 2 이하다라는 얘기는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디입니까? 다시 표현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우리 초반에 해석했듯이 얘 뭡니까? 원점 대칭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정중간에 뭐가 있겠어? 0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네. 에이씨, 그냥 하자. 0, 0, 0, 0.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뭐냐면 2가 여기 있으면 함수값이 2잖아. x축은 더 밑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2라는 녀석은 여기 있어야 돼. 2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야 여기가 원점이고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다시 이쁘게 그려볼게요. 원점 대칭으로 생겼고 0 괜찮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리고 2의 함수값 2였고 그렇다면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반대로 돌아가겠지. 얼마? 마이너스 2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면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대? 절대값 f가 어떤가요?는 fx의 범위를 따져보면 최대값, 최소값, 특히나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극대극소가 2보다 넘어가면 fx의 최대값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하면 되겠다. f-1은 얼마입니까? 마 1, 여기는 4인가요? 잠깐만, 마 1 넣으면 마 1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2네요, 그죠? 2.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2겠지. 원점 대칭이니까. 와, 그러면 절대값을 처리를 하면 얘는 어떻게 돼? x축 밑에 있는 게 접혀 올라가겠죠? 그래프까지 한번 다시 그려보면 그런데 다행히도 꺾여 올라간 곳이 극대값이 있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최대값이 2였던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오케이. 그래서 기함수인 걸 알면 이런 이제 그래프 처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혹시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연습 문제랑 그 다음에 RPM 거의 다 풀었는데 어떠니? RPM 풀었니? 질문 있지? 덜 푸신 분들도 이제 개념 원리랑 RPM 다 풀어서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이 언제니?